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22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은 반드시 망합니다. 이재명의 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디서 들려오느냐? 국내외 안팎으로 이재명 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환율 위기에 국민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을 향해서요, 달러를 내놓으라고 조폭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환율이 방어가 될까요? 환율이 1,500원을 올라가면 심리적 이 방어선을 뚫고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재명은 완전히 망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 아직 팩트시트, 조인트 팩트시트만 나왔지 확인을 하는 이런 확인 서명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관세 협정 계속해서 미타결입니다.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 경제는 망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풀겠다고 합니다. 인플레가 올라간다는 거죠. 인플레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망조가 보이는 거 어디서 제가 느꼈느냐? 김민석이요, 지난 20일 전남 도청을 방문해서 이재명 5년이 너무 짧다, 이재명이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많다고 하면서 이재명의 5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진다 하는 자화자찬을 해댔습니다. 게다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요,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 그러니까 범죄 재소자들한테 인기가 좋다. 이재명 인기가 좋다. 아이고 정성호 좋겠다. 이재명이 범죄자들한테 인기 많아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요. 왜 재소자들한테 인기가 많느냐 하고 보니까 가석방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소자가 형기를 채우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교도소 안에 재소자들한테 이재명의 인기가 왕따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칭찬이라고 이재명 앞에서 늘어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스스로도요, 자신을 치켜 세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 완전히 개망신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는 썰이 있다. 넷플릭스가 뭔지나 알고 하는 말일까 싶을 정도로 이재명이 자기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런 낯뜨거운 자화자찬 언제 나오느냐? 망조가 들었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망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체제를 전복하는, 완전히 공산주의로 바꾸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게끔 이재명을 몰아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재판을 받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국민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국민 심판은 어떻게 받게 해야 될까요? 하늘에서 천둥이 쳐가지고 비바람이 불면서 이재명 머리 위에 그곳에서만 번개가 빠바바방 쳐야 될까요? 제가 어쩌다가 이 고운말을 쓰는 제가 어쩌다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정말 신이시여, 신이 계시다면은 이재명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이 입에서 고운말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빌고 싶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는 이재명이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사지를 벌려서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어쨌거나 국민들의 심판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망한다라고 하는데, 오늘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재명이 또 왜 망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재판 소식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제가 길이 무섭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워서 차에서 내릴 때도 뒤를 살펴보고 어디 갈 때도 뒤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재명 민주당에서요, 이 유튜브들을 잡겠다고 하면서 허위 정보 근절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보수 유튜버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구독 버튼 눌러주십사 하는 말이 바로 이 우파 유튜버들을 살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오늘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필리버스터는 무엇에 대한 필리버스터냐? 바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필리버스터입니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 22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23일 내일 표결을 한다는 건데, 그럼 갑자기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분명히 위헌의 요소가 있었죠. 어떤 위헌의 요소입니까? 판사가
그러니까 어떤 재판을 판사가 어떤 재판을 맡을 것이냐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누구의 어떤 외압의 세력이 없이 기계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판사들이 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때 어떻게 민주당이 처음에 얘기를 했느냐? 국회에서 몇 명 추천하고 법무부에서 몇 명 추천하고 변협에서 몇 명 추천하고 그러니까 법관이 아닌 사람들이 추천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아닌 사람들이 추천하게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을 좌파가 맡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이 문제라는 거죠. 원래 이 재판을 맡는 것, 그러니까 재판이 배정되는 것은 판사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작위로 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외부 인원한테 맡기겠다 하는 것 그 발상 자체가 위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조국도 민주당 법은 위헌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 그 위헌이라고 하는 외부 추천위원을 빼가지고 없애고 판사회의에 정권을 주기로 하면서 외부에서 하는 거 빼고 판사회의에 정권을 주면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간단하게 생각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헌 소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법원장이 판사를 정하는 것도 무작위 배당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재판에 대해서 특정한 사건, 이건 특정한 사건도 아니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건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이 재판을 누가 맡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연내에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본회의에 올려서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23일에 본회의로 올려서 상정해서 의결해가지고 하겠다.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유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유죄가 나오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아니고서야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를 믿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것 같다. 무죄.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가 나올 것 같고 풀려날 것 같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항소심에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것 같으면 민주당이 이렇게 역풍이란 역풍을 다 맞으면서 위헌 소지까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민주당이 법원이라든지 재판부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가 나온다라는 소스를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연내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재명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재판부에서 먼저 사법부에서 먼저 이렇게 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규를 바꿔서 내란 전담이라는 게 생기게 하겠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한번 먼저 쳤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니 예규라는 거는 언제든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꿀 수가 있으니까 못 믿겠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란 전담부를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규를 만든다고 하면서 사건 전담 재판부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시 법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맞받아쳐서 사법부가 먼저 이 전담 재판부는 내란 전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형사 재판을 받으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재판부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맞불 작전을 쓰면 이건 더 역풍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좌충수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또 왜 좌충수에 걸리느냐? 조금이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으면 당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가지고 헌법소원으로 갑니다. 혹은 재판부 자체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법을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 헌법재판소로 가지고 가면 위헌으로 결정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 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이 중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 신청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대로 석방돼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석방이 돼서 나오고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봐도 이건 위헌이다 라고 해서 위헌이라도 한 명이라도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6대3이 나온다 한다면 그때는 그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겁니까? 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위험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상 최초로 당대표가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왔습니다. 바로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와가지고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고 내일 이 법에 표결한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서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한마디가 곧 법이 되고 있는데 내란이라는 게 위헌,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돼서 내란이라고 처리하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처벌한다고 하면서 위헌인 법률을 만드는 민주당의 그 정신은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닐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까 싶어가지고 지방선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으로라도 나올까 싶어가지고 저렇게 안절부절하는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고 나면 이재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됐건 간에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그런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상징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모처럼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으로 통일교 특검을 하겠다라고 힘을 모았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 숫자를 대비해 보면 두 정당이 손을 잡는다 하더라도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처음에 통일교 특검은 정치 특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여지껏 특검, 윤석열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게다가 쿠팡 특검, 무슨 특검 해가지고 상설 특검까지 한 특검 전문 집단인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더니 이번에는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서 특검 받겠다. 여야 정치인 예외 없이 통일교 특검 수용하겠다라고 한순간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여론에 못 이겨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들여다보면 이 민주당의 정청래와 이재명 사이에 이 권력 다툼이 여기서도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민주당이 수용을 하게 되면 법은 통과됩니다. 자, 법 통과야 뭐 당연히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특검 임명을 누가 합니까? 바로 이재명이 하죠. 이 특검 임명 이재명이 합니다. 자, 이재명이 누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가 라는 점에서 야권이 추천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일지 여부,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은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이재명한테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받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웬일이야 민주당이 특검을 받았어? 자, 그런데 이재명한테 공이 넘어갑니다. 자, 이재명으로서는 자기가 받아가지고 누구를 특검으로 할 것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천 임명 과정까지 공개적으로 다 드러나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특검 논의에 대해서 청와대 이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다른 문제들 이재명이 뭐 해야 될 문제들이 지금 뭐 산더미처럼 밀려 있지 않습니까? 관세 협정도 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중국과의 만남도 있다고 하는데 중국과의 만남 문제도 있고 이러면서 그 국면을 이재명이 시간 끌기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모습을 특검 받는 모습을 이재명한테 넘김으로써 속도 조절을 이재명 네가 해라. 이재명 네가 해라. 이렇게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사실은 열받는 일이죠. 이것을 안 받아줘야지, 특검을 안 받아줘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데 특검의 공이 이재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시선은 누구한테 갑니까? 특검을 임명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속도 조절하는 거 다 이재명한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빠르게 상설특검하고 3특검 했는데 과연 이번 이 통일교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실제로 통일교 특검에 열어보면 문재인과 관련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친명,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계 사람들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런 점에서 특검이 진짜로 실시가 되면 이재명을 향한 수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청래가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한테 네가 한번 해봐 하고 딱 넘겨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재명으로서는 머리가 아플 겁니다.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속도 조절을 민주당이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왜 나한테 맡기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막판의 결정 부담은 이재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의 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재명이 망하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의 6개월 너무나도 길다. 어떻게 나머지를 버티느냐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재명이 망하는 길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내란전단 재판부는 반드시 역풍 불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듦으로써 이재명이 살고자 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멸공!